진입되고 있습니다. 네, 시작하시죠. 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백업 아카데미 전문 강사 김종우 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지난번에 이게 어색하게 하나 이쪽을 보고선 해야 되니까 이쪽 보고 하는 게 맞는 거죠? 여기 있어요. 지난번에도 환경론 얘기를 한번 해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릴레이 하루 유튜브 릴레이 연강 할 때 지난달이죠. 반응들을 꽤 많이 보여주셔가지고 같이 하셨던 영강 원장님들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여튼 좀 많이들 도와주셔서 다시 이제 2강이 신원봉 교수님이 이제 2강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제 하루 종일 이 라이브 스트리밍이 이루어질 거고요. 각자 한 강사님들마다 한 50분, 50분 정도의 시간이 할애가 돼서 오늘 시간을 낼 수 있는 분들은 쭉 한 번에 들어주시면 굉장히 큰 공부가 되실 거예요. 오늘의 주제는 그래서 뒤에 보이시는 것처럼 복식 호흡과 횡격막의 중요성 그리고 근막이 꼬이는 세 군데 포인트에 대해서 오늘은 강의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일단은 우리가 늘 얘기하는 이 복식 호흡이 왜 중요하냐, 복식 호흡이 왜 중요하냐라는 얘기를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숨을 쉰다는 개념이거든요. 숨을 쉰다는 개념인데 이 숨을 쉰다는 개념은 일단 산소를 들숨으로 들어 마신다. 들숨으로 들어 마셔서 근육이 없는 이 폐 조직에 신선한 산소를 넣어주게 되어 있어요. 폐포든 풍선처럼 생긴 폐포들은 산소를 머금고 각 혈액에 아주 신선한 산소를 계속 공급을 하게 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럼 혈액에도 신선한 산소가 계속 주입이 될 것이고 산소를 통한 우리의 모든 혈액들은 살아있다는 존재가 다시 되는 거죠. 그러니까 힘을 받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먹는 음식물은 플러스가 돼서 이제 영양분이 같이 실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영양분과 신선한 산소로 우리 산소들은 혈액들은 힘이 세진다고 얘기를 표현을 해야 되나요? 어쨌든 살아가는 기본 개념이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숨을 쉰다는 개념이고 세포들 우리 혈액의 이 빠르기가 얼마나 빠르냐면 이 혈관을 일렬로 늘어뜨리잖아요. 모든 혈관 제가 좀 그림으로 보여드리면 좋은데 다음 강의할 때 제가 기회가 된다고 하면 준비를 해서 그림들을 좀 보여드리는 강의가 있게 되면 제가 또 한번 더 해드리기로 하고요. 오늘은 이 짧은 시간에 어쨌든 좀 많은 것들을 전달을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따로 영상들을 준비하거나 이러지는 않았습니다. 준비하시는 강사님들도 계실 거예요. 해보니까 시간도 길지도 않고 실제 이 시간이 양질의 것을 하려면 그래도 귀로 듣는 식의 방식이 좀 좋다고 판단이 되더라고요. 온몸의 사람 모양 자체가 일단 혈관으로 근육과 혈관으로 둘러싸여 있는 형태에 그 다음 진짜 피부가 겉에 있는 그런 형태. 이 혈관의 형태가 지금 인간의 형태이거든요. 그 혈관들을 모세혈관, 미세혈관까지 싹 하나로 연결해가지고 쭉 늘리면 지구 한 바퀴 반이 된다고요. 지구 한 바퀴 반이 되니까 참 진짜 어마어마하죠. 인체를 소우주라고 부르고 그런 이유들이 여기에도 있어요. 지구 한 바퀴 반이 되는 혈관들을 온몸의 혈액이 한 바퀴를 도는데
얼마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잘 외워둔 게 없어서 모르시겠죠. 채 1분이 걸리지도 않는다고 합니다. 지구 한 바퀴 반을 도는데 혈액의 속도가 1분이 안 된다. 계속 이제 검색을 해서 보면, 공부를 하고 검색해서 보면 48초, 46초 이 정도면 몸에 한 바퀴를 돈다고 해요. 그게 하루에 1분이라는 시간이 정말 중요한 시간이구나. 1분만 해도 우리가 그 뇌사고 방식에서 난 이걸 해야 되겠다라고 각오를 하는 그 순간에 이미 뇌의 회로도 코드가 바뀐다고 하거든요. 이미 각오하고 도전하는 사람 입장으로. 작심삼일이라는 말을 만들어낸 것도 거의 어떻게 보면 신의 한 수예요. 3일마다 계속 일신, 우일신 하면, 새로운 일을 계속 반복하면 3일마다 자꾸 다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오를 3일마다 하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이라는 얘기죠. 왜? 뇌가 다시 자각을 하고 정신을 차리게 되니까. 3일씩 반복되면 30번만 해도 그게 90일이 되는 거예요. 그럼 90일 동안 내가 담배를 끊겠다 하면 3일마다 작정하시면 돼요. 3일마다. 3일마다 나 담배를 끊어야지. 담배를 줄여야지가 아니고 끊어야지라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줄여야지 하면 제가 볼 땐 잘 되지 않지 않을까. 지구 한 바퀴 반을 46초, 1분도 안 되게 돌려면 그 속도가 거의 빛의 속도에 가깝지 않냐. 물론 빛이 훨씬 더 빠른 속도일 겁니다. 저는 과학자가 아니라. 어쨌든 그 부분이 이렇게 빨리 돌려면 혈액은 요구르트 같은 성분으로 되어 있다고 저희도 계속 배워요. 피는 요구르트 같은 성분. 이 성분을 유지하는 건 우리가 수분과 염도를 충분히 넣어줘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또 얘기가 나오게 되죠. 아무리 얘기를 해도 지나치지 않은 것은 몸의 구성 성분이 70%가 넘는 이 체액과 혈액을 정상 정도의 0.9%의 염도로 만들어주는 그 일이 어떻게 보면 가장 좋은 몸의 기본 베이스를 장착하는 일이 아니냐, 그 생각을 계속 매일매일 해봅니다. 이 부분에서 숨을 쉰다는 말은 숨을 저희가 쉬어보면 알겠지만, 지난번에 좀 제가 액션을 많이 보여드렸는데 또 오늘도 마찬가지로 액션을 통해 가지고 좀 많이 액티비티하게 보여드릴 거예요. 보여드리다 보면 이해가 더 빠르시고 하실 겁니다. 숨을 쉰다는 것은 횡격막, 가로막, 우리가 얘기한 다이아프램, 이 다이아프램이 이 복강과 상부를 나누는 기본 그 막이에요. 막. 질기고 단단한 막입니다, 진짜. 이 막이 뭐 중요합니까? 근데 저희가 숨을 쉬어보면 예전에 국민학교 때 실험했던 거 있어요. 이쪽으로 풍선 2개 매달아 놓고 비커 같은 데다가 아래다가 막을 또 풍선으로 또 막을 하나 하고, 그 풍선의 막을 아래로 당겼을 때 위에는 물론 구멍이 하나 뚫려 있어야 된다. 그 입을 표현한 거고, 양쪽 2개가 폐를 표현한 거고, 그 밑에 잡아당겼을 때 풍선 2개가 부풀러 오르는 그 그림 있으시죠? 그 실험, 국민학교 때 했던 그 실험이 횡격막이 폐와 연관되어 있는 부분을 정확히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이 숨을 코로 쉴 때 배가 빵빵해졌죠? 이렇게 옆으로 보여드릴까요? 이 복식호흡을 제가 지금 실현을 해보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뺄 때는 입으로 빼주시고, 이제 들숨이 4초, 들어 마시는 숨이 코로 4초, 그 다음에 참아주는 게 7초, 그 다음에 입으로 내뱉는 게 8초 해서 4초, 7초, 8초, 들숨, 참기, 날숨, 이렇게 해서 반복을 해서 하루에 4번에서 8번 정도를 반복하시면 이게 478 호흡법, 부교감으로 가는 호흡법, 완벽하게 복식호흡을 쉽게 연습하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누워서 하시면 훨씬 더 쉬워지고요. 앉아서 하셔도 상관없고 서서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지하철을 타고 이렇게 가다가도 하셔도 되고, 한 번 연습을 할 때 그거를 4번 반복하시는 거예요. 4초 들어 마시고, 코로 들어,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입으로 숨을 들어 마시고 내뱉고 하시면 나중에 목이 많이 상처를 받으세요.
코로 들어 마시는 이유가 있는 거죠. 걸을 건 거르고 코에 있는 구조상 이 털의 구조도 괜찮고 점막의 구조도 괜찮고 이 점액들이 다 막아주는 거예요. 실제 전부 다 흡입될 수 있는 것들을 여기서 걸러주지 않으면 실제 폐는 계속 공격당하고 있는 거예요. 폐가 안 좋으신 분들을, 기관지가 안 좋으신 분들을, 저도 뭐 이 비염 증세들이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살펴보면 입으로 들숨날숨을 다 뱉는 분들이 계세요. 이런 분들이 기관지도 똑같이 좋지 않다. 그러니까 코의 기능 때문에 이게 들이마시고 내뱉는 게 한쪽이 막히거나 그런 케이스가 있어요. 저도 그런 거를 겪었던 사람 중에 하나이고요. 그 비염이 좋아지려면 실제로는 폐의 기능을 강화시켜야 되고, 폐의 기능을 강화시키려면 이 복식 호흡을 연습하시는 게 아주 효율적입니다. 네. 흉식 호흡은 짧은 호흡을 유도하고요. 그러니까 숨을 들여 마실 때 이 가슴이 위로 올라가는 겁니다. 가슴이. 그러니까 이렇게 되겠죠? 이러면 짧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제가 복식 호흡을 한번 다시 가정을 해보면, 이게 지금 478 호흡법을 해본 건데, 저는 이건 이거 오래 전에 예전 아주 어릴 때죠. 어릴 때 발성 연습하면서 발성 연습, 복식 호흡, 발성 연습, 노래 연습 이런 거 하면서 그때 한번 익혔던 게 지금까지도 할 수 있게 됐어요. 지금 저는 50대 있지만 오늘도 준비한 그 내용이 지금도 호흡 얘기 계속 드리고 있지만 신선한 산소를 코로 들여 마시는 일, 이게 실질적으로 나의 폐에 엄청난 일을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을 불어넣어 주는 거예요. 폐는 이제 우리가 줄 수 있는 건 얼마나 중요한 폐가 얼마나 크냐면 진짜 거의 우리가 이렇게 복막 아래 복막 위에, 그러니까 횡격막 위에 대부분을 그 심장 이렇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횡격막이 있고 늑골이 있고 그 안에 횡격막이 있고, 횡격막 위에는 심장이 붙어 있어요. 횡격막 위에는 심장이 붙어 있고, 그다음에 가장 큰 조직 중에 하나 폐 두 개가 횡격막 위에 얹어져 있어요. 횡격막 위에 얹어져 있습니다. 그다음에 횡격막의 오른쪽 아래에는 간이 붙어 있고, 위에는 심장이 붙어 있고 아래에는 간이 붙어 있고, 식도를 통해서 내려온 우리가 식도가 횡격막을 통과해요. 횡격막을 통과하고, 통과하는 이 문을 횡격막에서 구멍이 뚫려 있어서 위장이 매달리는 요 식도에서 위장으로 시작되니까 요 문을 분문이라고 합니다. 분문. 북자가 아니라 분이에요. 분문이 위에 있고, 위장이 매달려 있고, 소장도 매달려 있고, 대장도 매달려 있고, 관략근, 항문도 매달려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총 소화기계는 12m, 입부터 항문까지가 12m로 형성이 되어 있어요. 소화기관을 쭉 늘리면 12m. 잘 생각을 해보시면 이 소화기관이 관이라고 그러잖아요. 상수관, 하수도관 해서 관이라고 불러요. 소화기관이 왜 중요하냐면 이게 잘 생각하시면 몸 안쪽에 들어있으니까 이게 내부기관 같으시잖아요. 내부기관. 근데 이 관을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 수도관도 마찬가지고 그냥 이 딴 쪽에서 온 것입니다. 그 집의 일체가 아니라 관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나라 전체가 상수도관으로 연결되어 있고 하수도관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외부기관이에요. 외부기관이 흘러주기 때문에 만약에 집에 하수도관이라고 하면은 그 냄새가 우리가 맡지 않고 살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게 외부기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먹는 것들이 소화되지 않고 영양분이 흡수되지 않고 그렇게 된다고 하면 그 냄새를 우리가 다 맡아야 될 거예요.
네, 먹어가지고 소화시키고 거기서 발생하는 가스라든가 아니면 이게 배변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전부 좋은 거는 영양물질은 다 흡수하고 나머지들은 차곡차곡 모아서 물까지도 싹 빼가지고 다 위로 올려 다시 재활용할 수 있도록 재활용 시스템으로 수분을 남겨주지 않습니까? 염분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쓰고 나면 그 냄새가 저희가 다 맡고 있다고 생각하면 화장실을 이렇게 갖고 있게 되잖아요. 저희가 그 화장실 냄새를 다 맡게 된다면 할 수가 있지 않겠죠. 그래서 이 소화기관이 이렇게 쭉 내려가면 항문까지 밖에서 온 외부기관이다. 소화기관은 외부기관이라서 이 외부기관에 넣어주는 걸 신경을 써서 좋고 양질의 것들, 다양한 것들을 먹어주고 넣어주고 물과 염분을 충분히 먹어주는 거. 이 소금은 죄가 없다는 말을 계속해서 저는 1년 내내 떠들어요. 1년 내내 강의도 100억 샵 아카데미에서 강의도 하고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임상 후기에 대한 얘기도 해드리고 실제 솔트를 제조하는 제조사 입장에 있기도 하지만 이 해양 청정수에 대한 홍보들을 제가 계속 해내고 진짜 찾아본 그 컨디션을 유지하는 거에 있어서는 내 하루의 컨디션을 이 친구가 자주유지한다 해도 과언이 아닌 게 진짜 수분과 염도를 충분히 해가지고 쉐킷해서 흔들어가지고 섞어가지고 계속 먹어주는 일들은 저처럼 만약에 땀이 많은 사람들이나 입으로 좀 많이 떠들어야 되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훨씬 더 필수이고요. 어릴 때는 우리가 태어났을 때는 80%의 수분을 지킬 수 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10대, 20대, 30대, 40대로 가면서 점점 수분량은 줄어서 65세가 되면 65세 이상이 되면 수분율이 50%가 되지 않는답니다. 그만큼 수분량이 없는 만큼 우리의 조직 세포들은 탄력을 잃고 쭈글쭈글하게 되고 빛을 잃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 부분들이 실제로 가장 중요하다. 실시간 채팅방을 제가 껐었어야 되는데 이게 신 교수님 거 다시 조작을 해가지고 다음 우리 저는 제가 끄도록 하겠습니다. 이 참 중요한 부분이 이 호흡을 우리가 신경 써서 해야 되는 부분, 제가 조금 전에도 478 호흡법을 말씀을 드렸지만 그 478 호흡법이 제일 쉬워요. 제가 제일 쉽기 때문에 그걸 선택을 해서 계속 강의를 해드리는 거고요. 478 호흡법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 다음 파트로 제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코로 4초를 들이마시고 7초를 참고 8초를 입으로만 내뱉습니다. 이것을 4회에서 하실 수 있는 분들은 8회까지 반복을 해서 연습을 해주시는 게 그게 하루의 미션 끝이에요. 더 이상 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연습하는 과정에서 큰 숨을 쉬게 되고 우리가 1분에 8번, 8에서 12회지만 평균 잡아서 1분에 8번을 호흡을 한다고 생각하고 그 호흡을 할 때 실제 두개골 아니면 앞면에 있는 우리의 머리 뼈들이 해골에 있는 해골에 있는 머리 뼈들이 한꺼번에 움직입니다. 성인이도 성인이 되더라도 안면근은 계속해서 우리가 숨 쉴 때마다 열렸다 닫혔다를 8회 정도 같이 반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큰 숨을 쉬어주면 비강 이쪽 우리가 구멍이 뚫려 있는 곳의 이유는 아시죠? 얼굴에도 구멍이 뚫려 있는 곳엔 다 이유가 있는 것들이거든요. 이쪽으로는 들락날락 해야 됩니다. 우리의 산소들이나 공기들이나 건물로 쳤을 때 공조장치 있죠? 공조장치라고 보시면 돼요. 산소가 들어왔다가 이산화탄소를 내뿜고 여러 가지의 찌꺼기들을 뱉어내는 역할을 하는 거. 그 다음에 호흡을 통한 거 이렇게 말을 할 때도 실제로 저는 수분을 엄청나게 뺏기고 있단 말이죠. 수분을 뺏기려면 염도의 삼투압작용으로 이렇게 밖으로 잡아서 노폐물들을 빼주지 않으면 실제 인체는 엄청나게 데미지를 받게 돼요. 찌꺼기를 계속 갖고 살기 때문에 그 찌꺼기 밖으로 내뱉어주는 일들이 하는 게 소금의 역할이에요.
소금의 역할 잠깐 말씀을 드리면 한의학에서 그 오래된 한의학의 소금의 역할은 청혈작용, 정혈작용, 혈액을 깨끗하게 해주는 작용과 연견작용, 모든 조직들을 연하고 부들부들하게 만들어주는 작용, 연견작용. 그 다음에 하나가 인체 노폐물을 모두 다 바깥으로 빼서 버려주는 역할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수분과 염분이 충분하지 않는 몸에서는 이건 죽을 때까지 저희가 보충해야 되는 부분이지 어디서 빼서 쓸 수가 없어요. 수분과 염분을 충분히 넣어주지 않으면 그게 원료거든요. 원료. 깨끗한 물에 노폐물을 걸러주는 두 개를 섞어서 먹는 이런 그 소금차 마시는 방법, 닝닝탕 마시는, 백억 사람들은 백억 아카데미 분들은 공부하시는 분 다 알겠지만 닝닝탕을 만들어서 늘 음용을 하는 방법. 그래가지고 염도를 지키는 방법이 건강의 지름길이고 염증 지수를 정말 턱없이 낮추는 거예요. 아예 염증 지수 없이 살 수도 있다는 얘기죠. 없다고 하면 이건 좀 잘못된 말이고요. 매우 줄이고 아주 염증 지수가 적어지면 실제 어떠한 질병들의 개선도 엄청난 도움을 받게 됩니다. 아직도 눈치 못 채시는 분이 많은데 어떠한 것 가지고도 이게 되지 않아요. 근데 아주 빠른 시간에도 몸이 스스로 개선하고 치유시키는 방법을 본인들이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미 신원봉 교수님이 그렇게 또 같이 이거면은 우리 백옥사 아카데미 공부하시는 원장님들, 그리고 내 제자들, 이분들 충분히 내가 수분과 염도를 지켜줄 수 있게 할 수 있겠다. 요 개념을 가지고 저희가 맡아서 이제 제조를 한 것이기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저희는 참고로 우리 노신희 원장님하고 노신희 강사님하고 김종우 강사는 우리 부천 소세울역 소사역과 중간에서 근육, 근막, 경락, 통합수기 전문샵을 하고 있습니다. 배운 거, 스승님이 한 신원봉 교수님한테 배운 것을 토대로 신스로우를 딱 정확하게 구사하는 그런 신층근막 전문 수기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근처에 계시는 분들이 있으면 같이 소개도 해주시고, 저희도 지방에 있는 우리 이 근막 수기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한테는 믿을만한 원장님들한테는 저희가 보내드리고 있거든요. 그런 백옥샵은 그런 따뜻한 마음들도 같이 이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다. 이런 것도 백옥샵에서 공부하는 최고의 이유가 되는 것이죠. 진짜 좀 인생을 바꿔보시겠다. 내가 다른 미래의 직업을 한번 해보시겠다. 아니면 AI가 대체될 수 없는 업종에서 나만의 실력으로 내 주변인들과 동네 사람들과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내가 치유해주는 치유사가 되고 싶다 라고 하시면 언제든지 두드리시고, 그다음에 김종우 강사가 100억에서 하는 일이 조금 많이 있지만 두드리세요. 일단 꼴찌 보호대, 빨간 옷을 입고 있는 제자반, 그다음 연두색 옷을 입고 있는 힐러 멤버 분들, 이런 분들을 찾으셔가지고 궁금한 건 뭐든지 물어보시고, 그다음에 아침에 교수님이 강의하시는 유튜브 라이브 7시 50분부터 8시 50분까지 하시는 그거를 작정하고 6개월에서 1년만 들어보세요. 그럼 이제 근육도 들리기 시작하시고 경락이 뭔지 들리기 시작하시고 8대 키워드도 자연스럽게 따라 볼 수 있으시고, 공부의 시작은 거기서부터 하시고, 그다음에 유튜브 라이브 한 1000개가 넘게 신원봉 교수님 구독하시면 올라와 있으니까 공짜로 공부하시고 가산에 오셔서 진짜 이게 되는지, 수십 년짜리 질환들이 진짜 개선이 되는지, 정말 우리가 은사봉을 가지고 팔족경혈을 눌렀을 때 정말 경락선이 뚫리면서 정말 눈이 커지고 땀이 쫙 나면서 진짜 이 경락선이 한번 뚫리는 위경락, 비경락, 간경락이 간위비, 간비위 이렇게 보통 저희는 부르거든요. 간경락, 간장경락, 위장경락, 비장경락, 이 세 가지로 정말 그게 그렇게 신기하게 저희가 이제 어제도 광주 공개 경자를 갔다 왔지만 광주 분들이 많이 오셨어요. 그래서 환자들 10명 이상 어제 아마 하셨을 겁니다. 10명, 15명 사이로 하셨는데 참 아픈 분들이 너무 많구나. 그래서 신 교수님이, 왜 신원봉 교수님이 저희 스승님이시기도 하지만
이 아픈 분들을 어쨌든 찾아다니시면서 어떻게든 알리려고 하시는구나. 그리고 또 제자반하고 힐라명가 분들 이렇게 또 이 서포팅 해주시는 헬퍼분들이 전국에서 오셔가지고 그 혼신의 힘을 다해서 알려주는 그 마음들이 아마 아무리 외부에서 신 교수님이 뭐 교수가 맞냐, 뭐 어디 출신이냐, 그냥 유튜브 한번 보고 그렇게 막 얘기해 주시고 뭐 이상한 문자 보내시고 이런 분들이 좀 안타까워요. 어떨 때는 저는 나와서 있잖아요. 그 싼 강의들이 많잖아요. 거기에는 가치가 수백만 원짜리 수천만 원짜리 강의도 굉장히 비싸지 않게 강의를 해주시거든요. 저도 그 중에 한 게 뭐 강의료가 막 턱도 안 되게 싸요. 강의료가 진짜 싼데요. 근데 이분들이 하는 강의는 대부분 다 자기 몸에서 실천한 거, 몸으로 체득해본 거, 내가 체험한 신원봉 교수님의 그걸 따르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아주 양질의 강의들이니까 몇만 원 하지 않을 때 얼른 와서 들으시라는 거죠. 이게 언제 어떻게 바뀔지 모릅니다. 교수님이 늘 얘기하시지만. 그리고 이 강사님들이 이 강의를 안 들어줘서 또 그만 그 폐강들이 되고 이럴 때마다 가슴이 저도 아파요. 저는 이제 막 시작한 강사지만 저는 신 교수님의 법칙을 심층근막 법칙을 좀 더 쉽게 풀어내기 닝닝에 쉽게 배워보는 심층근막 수기를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제 이 정도 하고요. 저한테는 이제 한 20분 정도 시간이 남았으니까 제가 복식호흡의 중요성, 그 다음에 횡격막의 운동이 모든 것을 다 가져다 주는 거, 그 다음 아까 제가 심장은 붙어 있고 간은 아래쪽에 붙어 있고 소화기계들은 위장부터 다 하나의 나무 줄기처럼 척도부터 쭉 내려오는 12m나 되는 12m나 되는 이 소화기관들이 어깨를 한번 으쓱하는 이 동작 하나만으로도 한 번에 이 출렁거림이 생기게 되는데 이게 걷는 동작과 뛰는 동작에서도 다 이루어져요. 그다음 팔을 들었다가 내렸다가 하는 이 행동에서도 심지어는 호흡은 있지 않습니까? 씹을 때도 호흡은 계속 발생이 돼요. 저처럼 이렇게 오늘처럼 1시간을 오전에 이게 떠드는 과정에서도 강의를 하는 과정에서도 호흡근을 계속 쓰게 돼요. 호흡근, 횡격막 운동을 통한 호흡근들, 흉쇄요돌근, 사각근, 이 교근, 이거 교근입니다. 씹는 근, 깨물근, 교근 이렇게 불러요. 요것들이 광경근, 이 친구들이 다 한 번에 작동을 하게 돼요. 그래서 숨을 쉬게 됩니다. 숨을 쉬는 과정은 정말 중요하고 숨을 쉬지 않으면 큰 숨을 쉬지 않는 이상은 이 삶을 더 윤택하게 살려내는 그 치유의 반응이 전혀 나오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복식호흡을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흉식호흡 하는 분들도 짧은 숨일수록 내장기들은 전부 제가 아까 설명해 드린 것처럼 이 조그마한 목강 안에 진짜 조그맣거든요. 실제 얼마 안 되죠. 사람 키가 3m씩 되고 이러지 않으니까 이 작은 범위 안에 그 많은 장기들이 오밀조밀 공장처럼 다 들어차 있어요. 좋은 공기와 좋은 물, 그다음에 충분한 염분을 넣어주는 기본 그 과정을 하지 않으면 그러면 요 공기 가지고도 실제 걸을 건 저희가 웬만하게 인체는 다 걸러내기 때문에 코로 숨을 쉬고 입으로 내뱉는 이 동작, 아니면 걷고 뛰고 아까 한번 이런 과정을 통해서도 실제로 한번 출렁하는 이 큰 움직임이 이제 우리는 모빌리티라고 하고 요 모빌리티 통해서 전체가 다 한번 움찔하면서 움직이는 출렁거리면서 각 내장기들이 한 번에 움직이는 실제 650개의 근육이 한 번에 운동을 하게 되는 게 큰 숨 쉬는 거 한 번이에요. 어깨를 들썩이고 이렇게 떨어지는 이 동작 하나로 그러면 큰 호흡을 할 필요가 분명히 있는 거겠죠. 큰 호흡을 하게 되면 이 650개의 근육이 한 번에 움직여요. 온몸에 있는 650개의 근육 전체 큰 움직임을 모빌리티. 차를 생각하시면 되고요. 차를 그래서 모빌이라고 불러요. 모빌. 영어로는 차를 모빌이라고 부르거든요.
큰 차가 한 번 움직임, 이 으쓱에서 한 번 출렁하는 이 움직임을 모빌리티, 그 출렁거림을 통해서 각 내장기들의 매달리는 소화기관들과 소화기관들과 조직들과 이 모든 그 근육들 이렇게 한 번에 움직이는 걸 모틸리티라고 부르고, 그래서 이 모빌리티를 통한 모틸리티가 이루어지려면 큰 호흡과 복식호흡의 운동과 걷기와 뛰기, 점프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반복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해서 이제 횡격막 정리는 좀 짧게, 짧으면 짧고 길다면 긴데 한 30분 정도 했고요. 이제 근막이 꼬이는 곳 세 군데를 말씀을 드릴 건데, 중력선에 놓여 있는 게 인체죠. 이렇게 옆으로 바라보면 경추부터 해서 이렇게 척추의 척추가 딱 받쳐주고 있고, 이 만곡, 정상 만곡에 딱 도달해 있을 때 저희는 만곡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머리의 움직임이라든지, 그래서 잠깐 죄송합니다. 저희가 여기 수업에 쓰는 건데, 정상 만곡 옆에서 보면 이 정상인 만곡을 이뤘을 때 3번 만곡이 생기거든요. 정상 만곡이 생겼을 때, 요 정상 만곡이 생긴 것을 우리들은 중력선에 놓여 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중력선에 놓여 있다. 지구의 중력이 우리를 잡아주기 때문에 실제로 바로 설 수 있게 되죠. 이족 보행을 한다는 것은 진짜 어마어마한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족 보행을 하고 있는 거. 이족 보행을 하면서도 바른 자세로 서 있는다? 이 서 있는다는 것 자체가 실제적으로 엄청나게 이 기적적인 일이거든요. 엄청나게 기적적인 일입니다. 모든 것이 다 작동을 해야 서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신경이 다치거나 정말 큰 손상을 입은 분들은 뭐 뼈의 문제라든가 근육의 문제라든가 뭐 건의 문제라든가 그 이상이 생기면 실제 바로 서 있지 못합니다. 뭐 저 같은 경우도 지금 이 예전에 다쳤었던, 진짜 10년 전에 다쳤던 그 스키를 타다 다쳤던 이 외측 인대, 무릎의 외측 인대가 정말 거의 끊어질 뻔했었던 적이 있었어요. 지금도 1시간 가까이 서 있으면 왼쪽 외측 인대는 뻑뻑해지기 시작해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인대는 100% 재생이 안 된다. 100% 재활이 안 된다는 말을 저는 잘 알고 있어요. 계속 풀어내는 일이 관건입니다. 풀어주고 또 풀어주고 사랑한다고 만져주는 겁니다. 실제 심층근막 마사지에서도 그런 내가 이분을 꼭 고치고야 말겠다라고 하는 그 사랑의 정신이 없으면 되게 어려워져요. 사람을 만지는 일은 결코 쉽지 않고, 사람을 만지는 일은 되게 숭고하기까지도 합니다. 네. 근데 노신희 원장님하고 이제 저 김정우 원장은 샵에 누가 들어오든 재활봉사를 가든 재활센터에서 월요일마다 저희가 회사로 출근 안 하고 길로 출근을 하잖아요. 가잖아요. 그 오전 타임을 쓰면서도 어떤 분이 오셔도 이분은 우리 결코, 신동범 교수님이 어제도 얘기를 해주셨어요. 광주에서 우리는 나와서 보내야 되지 절대 안 나와서 보낼 수 없는 직업이다. 낮게 해서 보내야 되는 직업이다. 저는 철두철미하게 지키고 있거든요. 근데 낮게 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그분한테 그 기계가 다 전달이 돼요. 고객들이든 그분이 환자분이든 오랫동안 질환을 갖고 있었던 상관없다는 거죠. 신 교수님이 늘 이것도 얘기하시는 분이 333 법칙 중에 환자가 도착했을 때 일단은 어디가 아프신가요? 라고 해서 먼저 딱 그 부분을 만져주는 그 법칙이 있어요. 그분은 저한테 치유를 받으러 오셨잖아요. 치료까지는 아니어도 치유를 받으러 오셨잖아요. 뭔지 모르잖아요, 이게 우리가 쓰고 있는 심층근막. 근데 딱 만져줬을 때 그 라프가 바로 형성이 된다는 거죠. 사람과 사람이 딱 만지는 그 동작, 터치하는 그 순간에 이미 라프가 형성된다는 거예요. 거기서 딱 찾아줄 수 있으면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들어오는 사람의 그런 거를 보고 진단 판단이 끝나서 저희는 물 한 잔 먹여보는 거로 거의 70~80%를 간파를 하거든요. 물 한 잔 먹여보면 대부분 다 물을 못 드세요. 물 한 잔을 7번 나눠 드시고 8번 나눠 드시고. 여기서부터 설명해 드릴게요. 틀어진
그것은 우리 눈에 보이기 때문에 꼭 뒤로 돌아보시라 하고 그 몸의 관절 가동을 해보게 하고 심전부터 뭐 불고 훅을까지 해보게 하고 그럼 대부분 거기에서 다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지금은 진단 판단하는 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계속 또 수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근막 보이는 곳을 제가 마지막에 정리를 하고 마치게 될 것인데 실제는 세 군데입니다. 싸움을 할 때 닭은 날개 축지를 잡고 토끼도 머리 이렇게 잡고 그다음에 이게 고양이 뒷더미 이렇게 잡잖아요. 그러면 사람은 어딜 잡을까요? 라고 신 교수님이 고민하신 거예요. 사람은 어딜 잡을까? 싸울 때 머리끄댕이를 잡고 싸우지 않습니까? 남자는 머리끄댕이 안 잡아요. 치사해서. 남자들은 머리끄댕이 안 잡아요. 여자들은 머리끄댕이를 잡아요. 그래서 안 놓쳐. 누가 먼저 놓는지 야 둘 셋 하면 놔? 그리고 안 놓잖아요. 둘 셋 하면 아무도 안 놔요. 이게 뭐 협의가 필요해요. 싸우려면. 머리끄댕이. 그래서 우리 머리끄댕이를 하지 않고 모상건막이라 합니다. 모상건막을 모지로 열심히 풀어주고 후드를 사각깎기로 깎아주고 여러 가지 스킬 하죠. 후두부도 충분하게 해주고 우리 척두 동맥에 있는 척두부도 손을 벌려가지고 열심히 해주고 그러면 여기에서 라포가 이미 형성이 돼요. 그다음 어깨, 흉쇄요돌근 사각근, 흉쇄요돌근 뜯어서 관리하고 사각근은 늘리고 벌려서 관리하고 그다음 목에 있는 거 목을 위로 올려서 정상 부위에 있는 4번 기준으로 5번, 6번 쪽을 충분히 풀어주면 1시간이면 45분은 목을 풀어줄 것이다 라고 했던 신원범 교수님의 가르침처럼 정말 45분 목을 풀어주면 다 풀립니다. 왜 다 풀리냐면 뇌신경과 뇌와 연결되어 있는 뇌신경 12쌍 그 12쌍이 실제 제일 먼저 통과하는 곳이 목이잖아요. 그래서 그 중에 또 30% 뇌신경 12쌍 중에 뇌에서부터 내려오는 뇌신경 12쌍 중에 그 시각과 관련된 30%의 신경이 다 연결되어 있어요. 발차신경, 안면신경, 시신경. 눈으로 노출되는 걸 우리가 보는 게 살아가는 과정이 전부라는 거예요. 눈으로 쳐다봐서 정보를 인식하고 뇌는 정보를 인식해서 이제 내가 여기서 이렇게 움직여야 되겠구나. 내가 지금 방송을 찍고 있으니 내가 여기를 쳐다보고 해야 되겠구나. 방송을 찍고 있으면 여기 쳐다보면 안 되겠구나. 이런 거 다 판단, 실시간으로 시시각각 판단 0.001초를 나눠가지고 빠르게 움직여주는 게 뇌의 작용이에요. 눈을 감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죠. 눈을 10초만 감아보고 제 강의 때 제일 많이 쓰는 건데 눈을 10초만 감아보실래요? 얼마나 편해지는지. 자,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눈을 뜨세요. 10초 정도만 눈을 감고 있어도 내 몸이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강의 때 눈을 뜨래도 눈을 안 뜨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왜냐면 그게 편안한 거예요. 공부로 온 스트레스에서 좀 벗어나게 해줬잖아요. 좋은 강습법 중에 하나입니다. 한 20초를 쉬게 해주는. 그러고 나면 집중도 훨씬 더 잘 될 것이고. 그러니까 이 눈을 감아서 암전을 시켜서 자지 않으면 자도 자는 게 아니에요. 저는 수면이 좀 요즘에 많이 부족하거든요. 근데 수분 충분히 넣어주고 하면 이게 또 몇 시간 안 잔 사람 피부 같지가 않잖아요. 그죠? 오늘 세손 잘하고 왔습니다만 방송을 찍어야 되니까 피부가 좋다는 말을 되게 많이 들어요. 50대, 60대 때도 아마 듣지 않을까요? 지금 제가 50대니까 60대 때도 피부 좋다는 말을 들을 거예요. 이게 찍어 바르는 건 거의 없어요. 수분과 염도를 채워줘가지고 안쪽에서부터 바깥쪽으로 발현되는 환한 얼굴이에요. 내장 채성 반응이라 합니다. 이 내장 채성 반응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럼 모상건막 끝났죠? 근막이 꼬이는 곳, 여기를 풀어주면 온몸에 그 피부부터 막들이 한번 놓아주게 돼요. 쫙. 그 부교감의 영역으로 보낼 수 있는 것도 모상건막을 풀어주면서입니다. 모상건막을 거의 모상건막 처음 여기 머리가 되고 그다음에 쭉 내려와서 그 할머니들 싸울 때 어디 잡는지 아세요? 힘센 남자들 싸울 때 벨트를 할머니들이 딱 뭉쳐 잡아요. 그러면 꼼짝을 못합니다. 꼼짝을. 할머니들 이미 알고 있어요. 왜? 아이를 낳아보셨던 분들이잖아요. 네? 우리 어머님, 아버님을 낳아주신 분들이잖아요. 할머니들이. 딱 잡아요. 배꼽
두 번째 포인트는 배꼽입니다. 여기는 어머님이 그 탯줄을 통해서 주신 것들을 말려 들어가가지고 여기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탯줄이 남아 있어요. 어머니 몸에 남아 있고 우리도 이렇게 말려 들어가가지고 여기 이 배꼽이 엄청 뭉치는 곳이 배꼽입니다. 우리 심층근막 수기를 할 때 항상 내장기 도수요법으로 배를 풀어주고 배꼽 들기를 해가지고 배꼽을 뜯어주고 그런 이유들이 다 여기 있어요. 간 펌핑을 해주고 위장 펌핑을 해주고 비장 펌핑을 같이 해주죠. 이런 것들이 내장기 도수라면 웬만하게 거의 다 나빠지는 건 하나도 없어요. 다 좋아집니다. 내장기 도수. 모상근막 풀고 내장기 도수 풀으면 웬만한 통증이 그날은 거의 다 사라져요. 실제. 이렇게 편안하게 해주는 게 어마어마하게 중요하다. 얘기 드리는 거고 이제 마지막 한 군데가 남았죠. 한 군데는 여기입니다. 여기 하체를 받쳐주는 엉덩근, 엉덩이, 모상근막, 배꼽, 엉덩이, 엉덩이에서 특히 중등근과 천장관절, 천장관절하고 중등근을 풀어주면 요통의 7~80%가 해결이 돼요. 그런 논문들이 수도 없이 많이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고 기회가 되면 뭐 저도 찾아서 백업샵 공부 밴드 1에다가 한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짧은 시간이나마 한 제가 45분 정도 한 것 같은데 이렇게 말씀드려주고 이 호흡의 중요성, 그 다음에 근막에 꼬이는 3포인트 꼭 한번 외워두시고 또 다음 강의 때 만나볼 수 있으면 좋겠고 요거 제가 실시간 채팅은 이제 정지를 좀 시킬 예정이에요. 네. 이렇게 오늘도 닝닝 김종우 강사의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계속 했네. 했나요? 했어요? 계속 해야 된다고? 아니 그냥 켜놓고 할까? 근데 이게 저것 때문에 여기 끊어가지고 이 제목을 붙여야 되잖아. 끄고 나서 제목 시작할 때 제목을 붙여야 돼. 뒤에 붙여도 돼. 이제